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롭 무어의 머니라는 책입니다. 새로운 부의 법칙, 롭 무어 지음, 이진원 옮김,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부자와 돈에 대한 상식을 뒤집은 아마존 최고의 화제작, 레버리지를 지은 롭 무어의 최신작,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BBC 인디펜던트 극찬 도서, 그리고 린치핀의 저서로 유명한 세스 고딘이 강력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또 켈리 회장님께서 필독도서로 추천한 책이기도 하죠. 그러면 먼저 저자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롭 무어 30살의 부와 성공을 거머쥔 젊은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한 8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롭 무어는 대학 시절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한 알코올 중독자로 몇 년을 보냈으나 머니게임의 이루를 직접 경험하며 불과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그 뒤 수많은 억만장자와 기업가들을 만나고 연구하여 더 많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부를 만드는 법칙을 발견했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함께 머니에 전부 담아냈다. 현재는 BBC, 채널 4, 인디펜던트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하며 돈에서 자유로운 삶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 새로운 부의 법칙을 전 세계인들에게 멘토링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어판 서문 그리고 책을 가장 뒤쪽으로 가서 책을 마치며 그리고 중간 내용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판 서문. 돈을 버는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라. 한국처럼 경제와 금융 분야의 발전이 눈부시고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가에서 머니가 번역 출간된 데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머니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돈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현명하게 투자하고 똑똑하게 저축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다. 영국에서 머니가 출간됐을 때 독자들로부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관을 바로잡아주는 한편 돈을 투자하고 불리고 모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진짜 정보가 가득한 책이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한국 독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도 경제 경영 분야, 재테크 분야의 책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독자들이 많고 한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겠다. 머니를 읽은 독자들이 한국에서 쓰인 서적들을 통해서 접했던 것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술된 새롭고 참신한 재테크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버는 게 당연하다. 어떤 국가라도 부의 발전을 막으면 결국 큰 손해를 입는다. 개인이나 기업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돈을 벌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부에 대해 배우고 돈을 벌고 부를 사랑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 부와 돈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은 사람들, 나쁜 짓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탐욕스러워지지 않고도 돈을 벌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 부의 여정에 꼭 함께 하길 바란다. 2018년 5월에 롭 무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당신 잘못이다. 빌 게이츠의 명언이 제1장 바로 뒤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1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책의 가장 뒤편으로 가서 책을 마치며 저자가 어떤 의도로 책을 지었는지 보려면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배워서 가장 끝부분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실행력이 당신의 부를 만든다. 내가 마지막까지 아껴뒀던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말해주겠다. 첫 번째, 서둘러라. 2번째, 지금 시작해라. 가서 그냥 엄청난 돈을 벌어라. 가서 훨씬 더 큰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 가서 당신만의 이상적 비전을 만들고 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당신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라. 가서 지구에서 큰 족적을 남겨라. 가서 돈을 모든 선한 일을 위한 행동이자 뿌리로 활용하라. 가서 당신이 죽은 뒤에서 남아있을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라.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아주 흥미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당신 몫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에 내가 약간의 역할이나마 할 수 있게 해준데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나는 내 친구인 당신을 믿는다. 우리가 미래에 언젠가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 내게 행동과 레버리지와 부에 대한 사담을 털어놓기를 바란다. 당신이 행동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믿는다. 나중에 완벽해져라. 단지 앞으로 나아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그러면 잠시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인생에서 위대한 성공을 거둘 것이다.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 그리고 지금 시작하라. 이 책이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추천을 부탁한다. 그들이 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나눌 수 있게 이 책을 선물로 줘라. 2005년 누군가가 내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면서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은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었다. 2005년에 나는 그다지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 그런데 내 작품을 전시해 두었던 화랑 사장인 마이크 와일드먼이 계속해서 내게 나폴레온 힐이 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그 책은 내게 충격적이면서도 영감을 주었다. 나는 항상 그때 느꼈던 충격과 영감의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다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길 바란다. 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나폴레온 힐의 책. 이 책은 저도 진짜 적극 추천할 만한 책이고, 제가 또 부에 대해서 부자가 되리라. 이것이 나의 길인 것인가. 이렇게 좀 영감을 받았던 책이 저에게도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여서 좀 공감이 많이 듭니다. 저도 독서를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요. 이 작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고, 나폴레온 힐, 이 책 쉽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독서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독해력이 떨어져서 책이 좀 어렵게 다가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감사했던 게 이 책 안에 뭔가 큰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은 제가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아직도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순 없는데 그 책 안에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하나 조금 더 저에게 운이라고 한다면, 제가 책을 너무 안 읽던 사람이라
워낙 다시 책을 좀 볼까 해서 봤던 책이 이 책이었더니 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을 책이라는 게 담을 수도 있는구나. 입시 교육을 위해서 보는 교과서나 입시 학원지, 학습지가 다가 아니라 텍스트를 보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도 있구나. 네, 저에게는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을 읽어드릴 거냐면 좀 개인적으로 와닿은 챕터는 또 다 따로 있긴 한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일반적으로 많이 공감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은 183페이지인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챕터냐면요. 부자의 믿음과 가난한 사람의 믿음.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론 무어는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반대되는 믿음이 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다른 누군가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대해 꿈꾸기보다 돈에 대해 걱정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금부터 극부유층과 극빈곤층이 가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서로 180도 반대되는 믿음들을 정리해 보겠다. 당신은 양쪽 믿음을 살펴보면서 어떤 믿음을 선택할지, 어떤 믿음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믿음들이 억지로 주어지기보다 양쪽 믿음을 동시에 보면서 당신에게 유용한 믿음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이 필수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의 믿음. 돈은 모든 선의 근원이다.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고 악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는 돈과 관련해 가장 잘못 인용되는 말들 중 하나이다. 돈은 악의 근원이 아니다. 인류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서 인간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은 그런 악을 일으키는 비도덕적 수단이다. 반대로 돈은 또한 모든 선의 근원이기도 하다. 인간이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돈은 병을 고친다. 돈은 자선 활동을 만든다. 돈은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시간을 벌어준다. 돈은 가난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누군가 5만 원으로 총탄을 사서 학교에 가지고 간 다음 죄 없는 20명의 아이들을 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와 똑같은 5만 원으로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제3세계 가정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다. 돈은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돈이 좋은 목적이나 나쁜 목적 중 어떤 쪽으로 쓰일 수 있다고 믿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끌어들이고 배척할지가 결정될 것이다. 나는 돈이 주로 부도덕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에 동의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 모든 돈을 배척했다. 나는 단 한 명의 백만장자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돈을 선한 목적으로 쓰려고 시도하거나 애써본 적도 없다. 만약 당신도 부를 배척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이 그런 경험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란다.
네,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돈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이야말로 돈이다. 마치 이런 생각이 청렴한 청교도적인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듯이, 그리고 뭔가 예술가적이고 세상에 미련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그게 멋있는 것이라고, 멋있는 태도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고서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의 일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사실 저는 돈을 잘 몰랐는데요. 모르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비하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선입견,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믿음, 돈을 벌기 위해 아이디어,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돈은 이자, 복리, 레버리지 형태로 돈을 끌어당기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곧바로 소비재와 부채로 증발한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 잘 관리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엔트러프레너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62%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수십억 달러의 유산을 받은 적이 없는 1세대 억만장자의 비율이 그렇다는 뜻이다. 영국 작가 토마스 스탠리는 나는 80에서 86%의 억만장자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확인했다. 천만장자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수치들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돈을 버는 건 상속과 관련이 없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나는 모든 돈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생각과 아이디어는 배려, 봉사, 해결, 더 쉽고 빠르고 나은 삶 만들기, 질병 치료, 새로운 정보,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제품, 서비스, 구독,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자산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느 것도 창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비전과 행동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게 어떤 돈벌이 능력도 없다고 단정했다. 내가 2005년에 지금의 나를 만났다면 그는 부잣집 자식인 게 분명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등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한때 내가 증오했던 모든 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셨다는 말씀이겠죠? 가난한 사람의 믿음. 통화 제도는 사악하고 불공정하며 부패하다. 부자의 믿음. 통화 제도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돈을 가속화하는 기능이 놀랍다. 자본주의는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균형을 맞춰 이기심과 서비스를 통합하며 공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돈벌이는 경제, 서비스, 고용, 세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을 혜택을 만들어낸다. 공정하고 완벽한 경쟁은 번창하고 가치는 보편적으로 교환된다. 탐욕과 기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규제와 독점 금지법이 있다. 기업인은 제한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당신 개인이 아닌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당신이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처벌받지는 않는다.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를 서비스와 돈으로 바꾸는 데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부채는 나쁜 것이다. 부자의 믿음, 좋은 부채는 좋은 것이다. 내 경험상 사람들은 부채, 즉 빚에 대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돈이 없는데도 계속 소비하면서 빚을 진다. 아니면 빚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감당 가능한 경우에만 뭔가를 사거나 투자한다. 좋은 빚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해주는 자산을 산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지금 예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저도 읽으면서 뭐지?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뭔가 내용이 많이 다른데? 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똑똑한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1번은 멍청한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안전하고 튼튼한 거고, 세 번째 문장은 똑똑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다. 소비재, 삼각자산, 부채 때문에 진 빚은 당신을 파산시킨 후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정말이다. 파산 상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돈만 생활용품과 필수품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사려고 빚을 내서는 안 된다.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돈이 들고 더 많은 빚을 내게 만드는 빚을 지게 된다. 빚을 지고 사는 것들의 가치도 역시 줄어든다.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회비용이 생긴다. 일단 부채를 정리하고 자산 매입을 위해서만 부채를 늘리겠다는 규칙을 따랐다면 비용을 감당하고 소득을 창출해주는 돈을 빌려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때 지는 빚이 좋은 빚이다. 네, 아직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요. 저도 워낙 이게 선입견이 강해서 안전지향적인 인간이라 안전한 직장이 있어야 돼.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생활을 해야 돼. 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 열심히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선입견에 가득 찬 사람이라서 이렇게 기회비용을 위해서 빚을 진다. 이 생각은 제가 계속 이 좋은 서적들을 통해서 지식은 얻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부자의 믿음, 돈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분명 당신은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엉덩이를 깔고 앉아 명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인의 풍요로운 재물이 저절로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정신과 물질을 얻으려면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아프리카에는 기도할 때 발을 움직여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노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때가 도래한다. 당신이 하루에 개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급 한도에 도달했을 때가 그렇다. 임금은 더 오르지 않지만 더 장시간 일해야 할 때도 그렇다. 심지어 임금이 인상돼도 당신이 투자한 모든 시간만큼은 아니다. 좋은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시간당 버는 임금과 시간당 얻는 가치가 매우 낮다. 가치와 잠재 수입은 시간과 노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특히 당신이 기업가라면 더욱 그렇다. 기업과 수익력이 올바르게 구조화되어 있으면 우리의 시간 투자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가치가 아주 높은 일을 몇 시간만 해도 자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레버리지, 정보와 지적 재산권,
특허와 저작권, 사람과 공정을 통해 평생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은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손과 땀이 아닌 비전과 지식을 활용하라. 시간과 교환된 돈이 아니라 시간을 지켜주는 자산에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활용하고 당신의 시간을 모두 쓰지 말라.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 것이다. 부자의 믿음. 내가 돈을 벌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벌게 돼서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 속임수를 쓸 때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당신의 돈벌이 모델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선택을 통해 당신을 거쳐 돈은 당신에게 넘긴다. 그들은 내는 돈 이상으로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당신은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받는 돈을 늘리고 싶다면 당신이 주는 서비스와 가치를 올려라.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고 감사하며 더 많은 돈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을 준 걸 후회한다면 미래의 당신에게 피해를 줄 악감정과 분개를 키울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듯 그들에게 신경을 쓰고 공정한 교환 법칙에 따라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속일지도 모른다. 어떤 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지속적인 부를 만들 수 없다. 또한 호황이나 불황처럼 부와 돈도 조정과 재분배를 겪을 것이다. 공정한 교환이 돕고 유지하고 규모를 키우게 해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잘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가 주고 싶은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게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관심 있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사거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사랑을 투자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주고 거절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메시지를 뿜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언급이 되는 건데요.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자존감이 갖춰진 사람만이 또 지속적인 부를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 말과 지금 롬 무어가 여기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아마 같은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가치가 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과 빌 게이츠는 하루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그들이 하는 말의 진의는 이제 시간이 내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이다. 일단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최고의 가치를 현금화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시간을 고소득 창출 작업과 우선순위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채울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당신의 시간을 고소득 창출 작업과 우선순위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을 그들의 시간으로 채울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정확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또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쉽사리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가치에서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내 시간을 뺏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저에게는 너무 절실하게 와닿는데요. 또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마라. 남의 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지 말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과 시간을 쏟아라.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자신의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바쁜 일들만을 처리해 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계획해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처리를 맡길 우선순위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에 휘말린다. 부자들은 매우 엄격하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쓴다. 그들은 시간의 가치, 시간당 임금, 상당한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이 뭔지 알고 있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일들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위임하거나 거절하거나 삭제할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우선순위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의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리고 인생에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생각하기에 따라 풍부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겐 충분한 능력이 없다. 부자의 믿음.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내 능력은 최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는 걸 좋아한다. 수백 명의 성공담을 들으면 그들 모두가 도전을 겪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거듭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 어떤 단계에서 지금 이룬 부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갖고 시작했다. 그들 모두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들 모두 당신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다른 몇몇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 모두 정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 도전을 경험한다. 따라서 그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 당신이나 나와 똑같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 멘토로부터 영감을 받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거인의 발밑이 아니라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 멘토로부터 배우고 위대한 사람들의 특성을 소유하되 당신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라. 당신보다 앞선 사람들이 돈과 부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겪었던 시스템과 교훈을 따르라. 이미 눈부시게 빛나는 길을 따라가보고 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신처럼 힘들었지만 지금은 쉬워졌다. 당신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어드렸던 가난한 사람의 믿음과 부자의 믿음 중에서 부자의 믿음, 무엇이었나요? 나는 세상이 필요하러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 내 능력은 최고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한다면 저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은 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혼자서만 잘난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 능력은 최고다? 이거 뭐 나르시시즘 빠진 인간이 하는 그런 생각 아닐까?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그랬었고.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좀 책들을 통해서 또 요즘은 또 유튜브에 여러 롤모델,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를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그들과 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스스로 차이를 둘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부자의 믿음에서 내가 최고다, 내 능력이 최고다, 나는 내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은 행위를 통해서, 행위와 결과를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들과 구분이 되고 또 나눔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통해서 극명하게 더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정의하기로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아주 잘났다고, 아주 최고라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면서도 그 능력을 활용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타인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심리학과 의학에서 정의하는 이 병리학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의 정의가 또 더 잘 파악이 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은 말과 행동은 마치 내가 최고인 듯 하지만 깊은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그들 내면에는 아주 깊게 뿌리 박힌 낮은 자존감, 내 스스로가 창피하고 내 스스로가 못났다고 탓하는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가 그 근본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나르시시스트들의 마음과 부자의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부자들을 떠올릴 때 부자의 믿음을 이렇게 들으실 때 뭐야, 나르시시스트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가짐이다 라는 것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핵심 문장. 가난한 사람의 믿음,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부자의 믿음, 돈을 벌고 나누는 것은 나의 소명이고 운명이다. 당신은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돈을 써도 된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그런 자격을 허락하고 느끼면 자부심도 덩달아 올라간다. 자신에게 부를 받아들이고 나눠주는 것을 허락하라. 부호들처럼 엄청난 부와 재물을 받아들이는 게 당신의 소명이자 운명이라고 믿어라. 나는 살면서 특히 돈과 관련해 많은 멍청한 행동을 해봤다. 나는 나쁜 재정적 결정을 거듭내렸고 너무 썼고 너무 탐욕스러웠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나 자신을 혐오하며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자책했다. 극복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종교가 필요했다. 나처럼 엉망이었던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청구서 비용을 먼저 지불했더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부자의 믿음. 나는 먼저 나한테 돈을 쓴 다음에 남은 돈으로 청구서 비용을 지불한다.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청구서 대금과 비용을 납부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돈을 쓴다. 그런데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미국의 철학자 짐 론의 말처럼 돈은 떨어졌는데 살아야 할 달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 항상 내야 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는 돈이 없을 것이므로 이런 과정을 뒤집어서 먼저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당신이 쓸 수 있는 비용은 줄어든다.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경우 그에 따라 줄어들 것은 당신에게 쓸 돈이다. 매달 5만 원을 저축하고 절대 손대지 않기로 했다면 곧 돈이 쌓인다. 버는 돈이 늘어날수록 소득 중 저축 비중을 늘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변했다고 판단할 거다. 부자의 믿음. 사람들은 어쨌든 나를 평가할 것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건 다 사람들은 당신을 평가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비싼 스포츠카를 판단하듯이 당신의 고물차도 평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부로부터 영감을 얻거나 혹은 당신이 겪는 가난의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대단한 바로 그 일로 인해 당신을 증오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건 혐오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신념, 태도, 가치를 바탕으로 당신을 평가하면서 또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전업주부 엄마들은 당신을 아이들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른다. 당신이 음악, 영화, 미술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돈을 버는 예술가라면 예술로 돈을 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변절자, 속물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당신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대형 계약을 협상해야 하는 기업주라면 사람들은 당신이 냉정하거나 탐욕스럽다고 말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 부를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안다. 당신은 당신이 해온 희생도 안다. 팬들을 포용하듯 비평가들을 포용하라. 비판이나 칭찬 중 한 가지만 받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들의 비판이나 칭찬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우쭐댈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본래 하던 일을 해라.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이라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거나 변화된 당신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부드럽게 보내줘도 괜찮다. 당신이 갈 방향을 향해 힘차게 움직이는 동안 그들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라. 네, 거의 마지막 부분은 내려놓음에 가까운 그런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뒤로도 돈은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감정을 지배해야 돈을 지배한다. 돈은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킨다. 이 부분 참 또 좋은 과학적인 근거여서 이 부분까지만 읽고 오늘은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더욱 강력한 증거는 돈과 두뇌,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연구해보면 찾을 수 있다. 도파민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보상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좋은 감정, 특히 성욕, 권력, 그리고 중독과 같은 통제가 잘 안 되는 감정을 일으킨다.
행복의 과학의 저자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은 행복을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진보로 묘사한다. 행복을 만드는 4가지 주요 화학 물질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이다. 이 호르몬은 당신이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뇌에서 방출된다. 돈은 진보다. 돈을 계속 버는 것이 진보다. 돈은 목표를 달성한다. 그리고 돈은 달성할 목표 자체이기도 하다.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뇌 속의 화학물질 방출을 유발하는 것들을 산다. 돈은 의미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돈은 단지 돈일 뿐이고 리버만이 정의한 것처럼 행복을 얻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이기는 하지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돈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저도 참 저에게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게 돈이어서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추천할 만한 책이고요. 핵심 메시지들을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소개를 해놓아서 군더더기 없는 표현이어서 참 좋다. 그리고 간결하게 비교, 대비, 또 도표와 같은 형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심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 간결하게 소개된 부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이야, 이런 부분들은 좀 예시도 들고 스토리텔링도 좀 해서 소개했으면 독자들이 이해하기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소개해서는 읽으시는 분들이 이것의 참뜻을 다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괜한 염려가 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아주 간결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놓은 좋은 책이라는 점, 저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시지고 제가 항상 주변에 많이 전달하는 메시지인데요. 441페이지에 적혀있는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475페이지. 당신은 정확히 당신 가치만큼 번다. 제가 왜 이렇게 나는 돈을 못 벌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인 숫자를 봤을 때, 이거 참 부족하게 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 중에 이 문장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정확히 내 가치만큼만 벌고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는 만큼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라고 생각하는 만큼 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남들에게 있어서 비춰지는 내 업무의 가치가 이렇게 내 생각과는 또 다르게 낮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제 채널을 구독까지 해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더 많이 벌어도 되는, 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